어젯밤 박원순 서울시장의 긴급 브리핑 이후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방역 조치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토론하실 분 네 분 모셨습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이용호 원광대 초빙교수, 김지수 경제부 기자, 황정현 사회부 기자, 이렇게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 기자, 어제 서울시에서 10시 반에 기자회견을 소집을 해서 깜짝 많은 기자들이 놀랐었는데요. 내용이 더 충격적이었죠. 서울시장의 발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어제 발표도 굉장히 갑작스러웠지만 내용은 더욱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박 시장은 서울 대형병원 의사 A씨가 메르스 의심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행사에 참석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즉 29일과 30일 세미나와 또 1,500명이 참석하는 재건축 조합 총회에 참석하는 등 불특정 다수와 직간접적으로 접촉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또 그 이후에 31일에는요, 그 증세가 좀 더 악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강남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에도 들러서 음식을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해당 패스트푸드점은 이 방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결국 추가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1,500명이라 그러면 지금 격리된 환자가 한 1,700명이라고 그러면 거의 그 정도에 버금다는 수준인데, 황 기자, 근데 아까 저희 리포터에서도 보셨지만 담당 의사는 아니다, 저기 아니다, 이렇게 반박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또? 네, 박 시장의 발표에 대해서 해당 의사는 자신이 희생양이 됐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마치 자신이 메르스 의심 증상이 나타났고 본인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에 참여한 것처럼 그렇게 발표가 됐는데, 정작 본인은 그 메르스 증상이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알레르기 질환이나 그 무리해서 이제 몸살 기운이 있어서 기침을 한 거는 사실이지만 그 시의 주장처럼 메르스 증상이 나타났다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또 본인이 의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누구보다도 본인이 증세를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증세가 나타난 지난달 31일부터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서 또 격리가 되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우리 김 기자, 의학 전문 기자인데요. 네. 사실은 1,500명, 숫자도 숫자지만 담당자가 바로 전문 의료인이라는 데 좀 문제가 있는데 국민들이 좀 불안한 것 같습니다. 실제 그 정도면 이렇게 막 감염이 되는 겁니까? 사실 모두 다 위험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그 면역력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또 사람마다 또 어떤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바이러스가 꼭 메르스만 아니라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면 우리 몸은 항체가 생겨서 싸우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건강하냐, 면역력이 있냐 하면 이 메르스도 단순히 감기처럼 지나가는 하나의 바이러스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 지금 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공통점이 평소에 기저질환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메르스가 침투가 돼서 그게 기저질환을 악화시켜서 사망에 이르게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상 이 1,500명이 다 감염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잠복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잠복기가 최대 14일인데 이제 잠복기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미열과 같이 조금이라도 이제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 잠복기를 잘 살펴보고 감염이 됐다고 하더라도 좀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리고 평소에 본인이 어떤 건강 상태를 유지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위험하다는 이런 생각은 좀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일단은 싶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1,500여 명이 노출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감염이 되거나 뭐 그런 거로 볼 수는 없다. 또 그렇다고 그러면 잘못하면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언이 실제보다 좀 부풀려질 수 있다, 이런 논란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의학적으로 접근을 해도 우리가 윤 앵커가 지적한 바에 좀 동의하는 의료진이 지금 상당히 많다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황 기자, 사실 이럴 경우에 그러면 의사와 지금 서울시 또 보건복지부까지 나와서 이렇게 지금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파장이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설명이 잘못됐거나 또 아니면 과장됐거나 이럴 성이 있는데 파장이 어떻게 될 거로 보십니까? 네, 양측 주장이 워낙 상반되다 보니까 지금 진실공방으로 흐르는 양상입니다. 일각에서는 박 시장의 발표가 너무 성급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의사 A씨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정작 당사자인 의사와 사전에 통화를 해보거나 접촉을 해본 사실이 없었고, 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도 협의 없이 그 발표를 강행해서 국민 불안만 가중시켰다, 이런 지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에 대해서 이제 서울시는 A 씨와 관련된 그 모든 기록과 정보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를 받은 내용에 근거를 해서 한 것이라고 재반박을 했고요. 예. 또 A 씨의 주장처럼 만일 발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이러면 보건복지부 역학조사에 대해서 그 객관성 여부를 다시 확인해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화면 긴급 속보로 나가고 있는데요. 관련 의사가 확진 전에 격리 지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다 그러면 해당 의사가 모르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일단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건데요. 저 부분도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근데 또 오늘 바로 그 해당 의사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도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문현표 장관이 반박을 했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오늘 반박한 내용을 보면은요. 그 1,500명의 감염 위험도가 다 똑같이 그 자가 격리를 시행해야 될 정도로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복지부가 전수 조사를 할 것이고요. 또 모든 분한테 다 전화를 드려서 그날 상황을 파악하고 또 접촉이 있었는지 묻고 또 여기에 따라 이제 조치를 하고 네. 또 밀접 접촉자는 자가 격리를 하게 되고 나머지는 좀 더 이제 완화된 조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복지부는 매뉴얼대로 잘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1,500명이라는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조치를 취한다면 아무래도 국민들에게 과도한 불안을 드리는 것 아니냐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네. 황 의원님, 예. 사실 그럼 이제 보건복지부의 발표는 우리 나름대로 조치를 하고 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상의 없이 왜 오버하느냐? 일방적으로 했느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인데 예. 일각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어떤 대선 행보하고도 좀 연결짓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그걸 보고 나니까 이런 거죠. 아 이거 박원순 시장이 어제 그 가정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어제 밤 10시 반에 그와 같은 발표를 안 했더라면은 오늘 이와 같이 지금 이 A 씨 의사가 그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물론 본인이 29일, 30일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의사가 가장 지금 뭐 본인이 굉장히 억울해하는 것은 나는 몰랐다. 의사의 양심을 보고 나는 몰랐고 평상시에 내 알레르기 비염 좀 있고 콧물이 조금 흘렀을 뿐이지. 네. 29일, 30일 그래서 아주 그냥 정상적으로 가서 그냥 밥도 먹고 그다음에 그 세미나 심포지움도 갔고 저녁 때 그것도 갔다 왔다. 아, 좋아요. 좀 100번 인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이 6월 1일 내지 6월 3일 날 확진 판정을 받은 거 아니에요. 예. 만약에 가정하여 만약에 어제 박원순 시장이 그와 같은 발표, 그야말로 전광석과 같은 발표가 없었더라면 우리 국민들은 아무도 몰랐을 것이고 보건복지부는 이런 일을 국민들 발표 안 했을 거고 평택 성모병원도 오늘 발표 안 했을 거예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박원순 시장이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실제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의사한테 직접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와 같은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성남의 이재명 시장하고 서울의 지금 박원순 시장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왜 보면 정부는 왜 쉬쉬쉬 감추고 왜 어느 병원하고 무슨 이게 제 얘기 아니에요. 네네. 주변 만난 사람들 얘기. 무슨 짬짬이가 있길래 왜 병원 이름을 왜 못 밝히느냐? 혹시 이름 밝혔을 경우 그 병원이 이른바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게 되면은 뭐가 있는 거냐? 신뢰가 떨어지는 거니까 병원하고 이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 유착 관계 있는 거 아니냐? 왜 보면 대통령께서 직접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서 그저께죠. 뭐라고 그랬어요? 대통령께서 투명하게 밝히라고 그랬어요. 대통령이 국가원수가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밝히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나니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러이러한 건 밝히되 정말 국민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거 발병 지역이 어딘지 그 발병 환자들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그 격리되어 있는 병원이 어딘지 그걸 알아야지 내가 어느 병원에 안 가고 근데 그걸 알아야지 그 근처를 안 갈 거 아닙니까? 네. 또 그걸 알아야지 내가 모르고 내가 지난번에 보니까 이용호 기자하고 둘이 이용호 우리 교수하고 어디 갔다 왔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가 그런 데네. 알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안 알려준 거 아니에요. 어쨌든 박원순 시장의 그러다 보니까 네네. 지금 갑자기 오늘 그거 했다고 그래서 저는 이걸 대권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저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왜냐니까 관료들의 비밀주의, 관료들의 보면 어떤 자기 어떤 툭 하면 내세우는 그런 뭐 국가 안보 뭐 이런 미명하에 감추는 그런 은폐주의에 대해서 그나마 지금 박원순 시장은 또 이재명 성남시장은 뭐냐니까 선출직이니까 가장 그 국민들, 주민들하고 반응성이 가장 뛰어나요. 그거 잘 밝힌 겁니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그 쉬쉬하고 16일 동안 덮었던 거 하나하나 까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원순이가 한마디로 이번에 유럽도 안 간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박원순이 저 보니까 대권 행보에 눈이 어두워서 대권 행보에 눈이 어두우면 이런 거 합니까? 네. 저 그런 식으로 갖다가 이렇게 연결시키는 견광부회다. 것은 견광부회다. 우리 이 교수님은 사실 지금 굉장히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굉장히 혼란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혼란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저도 이제 그 박원순 시장의 심야에 기자회견하는 걸 보고 야 상당히 충격적이다는 생각을 했지요. 그러나 이게 과연 순기능을 할지 역기능할지 하는 것은 이제 국민들이 판단할 일인데 저는 우리 황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 경각심을 갖게 했다는 데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런 서울시장의 발표에 대해서 복지부가 이런 거 대응을 굉장히 빨리 해요, 사실은. 청와대도 그 다음날 오전에 얼른 발표한단 말이에요. 오늘 오전이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실제로 메르스의 초기 대응 같은 데는 굉장히 늑장을 부리고 우왕좌 뭐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꼭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또 빨리 발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너무 청와대나 정부가 어떤 그 정치적으로 자꾸 접근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국민들은 사실 굉장히 불안해요. 저도 한 2, 3일 전까지만 해서 정말 정부의 말을 믿고 어느 정도 다 이제 수습이 되는 걸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젯밤 오늘 이제 그 더구나 의사가 응급실에서 한 이렇게 40분간인가 머물렀는데 지금 옮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응급실에 있는 환자들은 또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에 또 재건축 그 총회 갔을 때 어떻게 됐을까? 이런데 사실 두려움이 생겨서 야 이게 보통 문제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청와대가 안 보인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예전에 보면 이제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직접 나서서 에볼라 문제 생겼을 때 간호원 이렇게 네. 같이 뭐 포옹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쯤은 대통령이 좀 나서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물론 서울시가 이제 서울시장도 좀 오버한 측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나와서 서울시의 시민의 책임은 내가 지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컨트롤 타워는 정부죠. 이렇게 따지면 경기도는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나와서 내가 책임지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네. 또 따지고 보면 예를 들면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이제 지역적으로 우리 이제 의심 격리 환자 온다 그러니까 못 오게 막는 이런 일이 생겨서 자칫하면 님비 형상으로 갈 수 있겠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이제 청와대에서 이렇게 오늘 아침에 말씀하신 그런 반응한 것은 좀 어떻게 보면 더 대국적 차원에서 네. 이제 이 정부가 중심이 되고 네. 지자체가 좀 협조하는 모습을 네, 보이라 네. 이런 정도로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네, 있습니다. 어쨌든 뭐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좀 배워야 될 부분도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김 기자. 오늘 아까 우리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건복지부가 즉각 반응을 했습니다. 네. 평택 성모병원 네. 그 발병의 진원지를 이름을 공개를 하고 네. 사실은 또 신고를 해달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는데 배경 어떻습니까? 배경 어떤 겁니까? 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다다랐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서야 민심을 제대로 읽었구나 이런 생각을 기자로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평택 성모병원 우리가 D병원으로 많이 알고 있었죠. 이 D병원 이제 이거 발표한 걸 보면 이제 메르스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그 평택 성모병원을 지난달 15일부터 29일 사이에 이제 방문했던 사람을 전수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 배경을 보면 지금 한 40여 명의 감염자가 나왔고 이제 그중에 이 병원에서 나온 사람이 3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로서도 이 병원이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런 조치는 마땅히 필요하다고 그거를 직시를 했고 예. 이제서야 이제 행동에 이제 옮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런 위험한 시기에 이 병원을 방문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서 이제 그런다면 주민들의 어떤 그런 불안감이 좀 해소될 것이다. 이런 계산도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어쨌든 이런 이유로 이 병원을 방문한 모든 사람들을 이제 신고해 달라. 그리고 이 기간에 이제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은 좀 감염 위험성이 없다. 이런 점도 안심해달라. 강조했습니다. 근데 그렇죠. 좀 저도 좀 참 재미있다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그러기 바로 전에 대한의사협회에서 이제 브리핑을 했습니다. 의사협회 하면 정말 우리나라 최고 그 엘리트 집단 아닙니까? 네. 이익단체인데 원래 의사들은 병원 공개하는 걸 상당히 꺼려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발적으로 자기들도 이제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이제 병원 이름을 공개하는 것을 더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이제 정부도 따라가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위중하다. 네. 더 확산의 참 고삐를 잡아야 된다. 이게 사후 약방문인데요. 네. 사실 생각해 보세요. 5월 20일 날 첫 확진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6월 1일 날 첫 사망자가 나왔다고요. 근데 어제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보면 허를 찌르고 난 다음에 오늘 뒤늦게 사실 평택 성모병원 알만한 사람 다 알고 있었어요.
SNS에서 다 떠돌았죠. 떠돌았는데 네. 바로 그런 부분 오늘 발표한 그 이야기를 왜 5월 한 28일쯤 못합니까? 그 당시에 문영표 장관이 한 이야기라고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 못 통과 못하게 하겠다. 그 이야기밖에 없었어요. 차라리 그럴 때 항상 이런 방역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옛날 우리 2003년에 사스와의 전쟁을 네. 벌일 때와 같이 군 작전하듯이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선제적으로 자 이와 같은 뭐 이런 평톡성모가 펄쩍 뛰겠죠. 우리 병원 망합니다. 이야기하겠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나중에 그 손해난 부분 나중에 어떻게 메꿔주겠다. 뭐 예, 국가 예. 예산을 통해서 메꾸든지 그렇게 하면서 밝혀서 바로 오늘 한 얘기를 일주일 전에 했어야 했었어야 된다. 너무 늦었지 그러나 않았나? 그 만시지탄에 감이 있으나 그러나 잘한 거예요. 지금 국민들을 어떤 지금 피부에 와닿는 위험 느낌은요. 사실 주의 단계로 지금 4단계 중에서 두 번째 단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병원 감염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으로 이제 확산 안 됐다.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2단계로 놓여 있는데 사실 우리 마음으로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단계예요. 4단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이완구 총리 계셨을 때 부패와 전쟁 네. 이런 것은 쉽게 하면서 왜 이거 정말 메르스와의 전쟁 해야 된다. 결국은 모든 국민이 경각심 가지고 나서지 않으면 정말로 수습이 안 된 단계로 지금 네.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황 의원 말씀하셨듯이 한 단계 늦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늦게 와서 지금 메르스 환자가 탄 버스를 이제 어떻게 하느니 이런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 정부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네. 뭔가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사실은 있다고 아까 생각을 말씀하신 합니다. 것처럼 병원 하나만 발표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밝히려면 다 밝혀야 됩니다. 그러면 평택 그러면 성모병원에 다녀온 사람하고 다른 사람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당장 첫 번째 5월 20일 확진 판정받은 그 환자가 네 군데를 거쳐간 거 아니에요. 지금 네. 한 일주일 사이에 네 군데 거쳐서 5월 20일 첫 확진 판정 났는데 그 사람 저 사람 해갖고 문제가 되는 병원들을 다 밝혀야 됩니다. 밝혀갖고 자 이와 같은 병원들에 보면 자 이렇게 메르스 환자들이 발생한 곳이다. 혹시 모르지만 모르고 그냥 갔다가 거기 가서 병문안 갔다 온 사람들 다 신고하고 스스로 자기 건강은 자기가 지키면서 혹여 문제가 있으면 즉시 보건소에다 연락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네. 지금 평택만 문제입니까? 사실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그런 순간순간의 결정을 내리기가 참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을 네. 하겠지만요. 저는 놀라운 게 오늘 복지부 문영표 장관 말씀하신 이제 서울시 아니라고 이제 하면서 반박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울시 역학조사원 등과 이 역학조사 결과를 단체 정보 공유를 했다. SNS를 통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트위터를 통해서 했습니까? 예. 페이스북을 통해서 했어요. 이거 말이 안 된다. 또 한 가지는 공식 채널로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공유를 했었고 네. 정말로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해서 공유할 필요가 있었고요. 또 보면 조합 총회 참석자들 전수조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취했어야 돼요. 취할 준비를. 네. 또 한 가지 더 정말 우스운 것은 참석자 명단을 조합에서 안 주면 경찰력을 동원해서 강제 집행하겠다. 이거 요구하는데 조합에서 안 주겠어요, 명단을.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지금 인식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국민들 느끼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고 네. 또 그 방식대로 해서 사실은 너무 지나치게 공포로 가는 건 안 좋지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좀 수습이 되면 좋겠는데 자꾸 뚫리고 나오니까 네, 사실 네. 국민들은 불안하죠. 사실 황 기자가 지금 이제 평택에 실제로 한번 다녀왔었죠. 예. 평택 시민들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굉장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공포 상태다, 제가 공황 상태다. 예. 방문을 했을 때 제일 그거를 느꼈던 게 약국을 방문했을 때였는데요. 약국을 계속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약국에서 대기를 했었는데 손님 10명 가운데 9명은 다 마스크를 찾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가 품절이 되어버리니까 그 네. 마스크조차도 못 사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평택에서는 그 당시 서울과 비교했을 때 마스크를 쓴 인구가 한 40% 정도 네. 굉장히 많다라고 느낄 정도로 불안함을 느끼는 그런 이미 분위기였습니다. 평택에서는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예, 병원 이름도 알았고 네. 저한테도 그 얘기를 했었고 네. 예, 그렇게 말씀을 또 하셨었고 제가 느낀 거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지역 상권이 좀 침체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음식점에 가서 그 업주분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 평택역 주변이 원래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이라고 해요. 근데 그날도 물론 사람이 없었지만 그 절반 정도로 줄었다. 예, 유동인구가 절반 정도로 줄었고 그래서 당연히 매출에도 타격이 입을 수밖에 그렇겠죠. 없었고 예, 그런 우려를 좀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또 아이를 둔 엄마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애들을 평택 지역에 있는 게 불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친척집에 먼 지역에 있는 친척집에 또 보낼 고민까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아까 말씀하셨던 집안에 애를 갖다 보내는 건 좋은데 그 애가 만약에 만에 하나 그 아이가 예를 들어 감염이 돼 있다면 또 전파되는 거예요. 이번에 사실 평택에서 그 어머니가 그렇죠. 전라북도 남원 순창에 내려가서 사실 이번에 또 양성으로 나왔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호남으로 또 경상도로 전국적으로 좀 급속하게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사실 말로는 지금 뭐 자가 격리 이게 한다고 그러는데 제대로 추적이 안 된다. 이러니까 이제 사실 전 국민한테 알려서 모든 국민들이 경각심 갖고 스스로 자기 이제 메르스를 차단하는 이런 운동으로 가지 않으면 자칫하면 참 어느 때보다 정말 봅니다. 수준 높은 참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황 기자, 또 사실은 이제 학교 지금 휴교가 내려진 곳이 벌써 전국적으로 1,000곳이 넘어섰죠. 네, 1,000곳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거 참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일단 지금 그 메르스 사망자가 그 4명으로 이제 증가를 하면서 휴업하는 학교 수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기준으로 했을 때 1,100곳, 1,100여 곳. 1,100곳이 됐군요. 경기도가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대전, 충남, 서울 이런 순서인데 이게 이제 학교장 재력으로 휴업을 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제 수업 보충 계획을 세워서 그런 이제 교육을 이렇게 따라갈 수는 있겠지만 메르스 사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기화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당연히 그 교육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방학 일정도 좀 줄어들면서 좀 전반적으로 다 이게 혼란이 생길 것 같은데요. 참 그렇네. 예상치 못한 일이네요. 방학까지 침범할 수 있는. 방학까지 침범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요. 보면 저도 이번에 메르스 오면서 이러저러 자료들을 챙겨보니까 메르스가 처음에 중동에서 온 거예요. 그게 왜 약간 뜨거운 날씨에 건조했을 때 메르스균이 가장 창궐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의외로 보면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아지면은 메르스균이 많이 빨리 사그라들 수 있다. 사그라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요즘 최근에 우리가 한 달 동안 바싹 말랐잖아요. 지금 가뭄이었죠. 가뭄에서 강바닥에 바싹 말라 있습니다. 말라 있는 굉장히 건조한 날씨에 고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같이 딱 그런 날씨였기 때문에 메르스균이 창궐했던 것이고 오늘 마침 날이 좀 축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6월달 되면 우리가 보면은 그죠 약간의 처음에 보면 장마 첫 비가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날씨하고 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이다. 사실 이게 우리 황 의원님의 좀 바람일 수도 있고요. 김 기자, 사실은 그렇다고는 우리 황 의원님의 바람대로 어떤 연결고리를 좀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확산의 연결고리 어떻게 끊어야 됩니까, 이거? 참 이 확산의 연결고리 저도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바이러스 전문가, 의학계의 그런 관계자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석학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 이거는 이제 정부와 또 이제 우리 국민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부재다. 어떤 의사소통이 부재다. 소통이 안 된다. 그리고 정부는 어떠한 지금 브리핑을 할 때 보면 지금 격리 대상자와 해제자 이거 발표 카운팅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어떤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서야 비로소 박원순 시장이 어떤 발표를 해서 그나마 지금 여기까지 와서 평택 성모병원까지 이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어떤 소통 창구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시민단체나 그야말로 민관 시민단체 모든 게 들어가는 어떤 그런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러면 우리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과연 이 확산세가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냐, 언제까지가 정말 말 그대로 고비냐, 이 부분이 참 궁금해요, 김 기자. 어디까지 고비일까? 우리 윤앵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어디까지 고비일까? 근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변이냐, 변종이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염병이라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진짜 우리가 Y는 Z, Y는 X 제곱 그래프 외우셨죠? 쭉 올라가는 거. 처음에는 그런 양상을 띠다가 정점을 찍고서는 다시 이게 소강 상태를 보이는 그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워낙 우리나라 좀 특수성에 있어서 이게 메르스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좀 전에 우리 황 선생님 그리고 이제 다른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민들이 지금 100% 정보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이때 강조하는 건 뭐냐면 전 진짜 수없이 많은 의사분들과 또 해외에 있는 그 석학들이랑도 전화 통화를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걸 접근해야 되냐. 이거는 개인 위생과 면역력 싸움이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는
지금 우리가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정말 가슴 아픈 대목이지만 그래서 이때는 좀 더 선진화된 의식을 가지고 네. 또 나의 재채기 침방울 한 방울이 남의 생명을 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만약에 지역사회 감염으로까지 가면 3차, 4차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진화된 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제 많은 분들이 강조를 합니다. 참 여러 차례 강조를 해도 참 우리가 너무 위기를 부풀려서 겁을 낼 필요는 없지만 한 명 시민, 국민 한 명 한 명이 지금부터라도 좀 어떤 시민의식을 갖고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사실 네. 네, 안전 문제는 좀 지나치게 해도 괜찮다고 저는 봐요. 사실은 너무가 처음에 대부분 우리 국민들이 이제 생각하기에 설마 나야 걸리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면 의사도 사실 많이 걸리잖아요. 의사하면 누구보다도 사실 병을 치료해야 될 사람인데 요즘에 중간 숙주가 돼서 전파자가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이 그런 정도라고 봐요. 그래서 예. 저는 이제 고비가 얼마 될지 모르지만 결국 잠복기가 열흘 해서 보름 정도 아닙니까? 네. 그 사이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으면 사실은 그 소원 국민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메르스와의 전쟁 위에 대통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을 통해서 대통령이 나서셔야 됩니다. 예. 더구나 총리도 없잖아요. 나서서 국민 모든 사람에게 기자회견을 하든 호소를 해서 일심동체 얘들 금모으기 운동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야말로 메르스 박멸 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열흘이나 보름 있으면 수월해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메르스 사태, 우리 국민 못지않게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죠. 중국인인데 바로 지난달 26일 한국인 남성이 메르스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홍콩을 거쳐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비상이 걸린 상태인데요. 관광, 의료 등 한류에도 역풍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베이징 연결해 자세한 현지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베이징 이봉석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한국은 지금 나라 전체가 메르스 때문에 초비상인데요. 중국 분위기 어떤지 우선 전해주시죠. 네, 어제 중국인 친구로부터 갑작스런 문의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 서울로 출장 갈 예정인데 너무 걱정된다면서 가도 괜찮겠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스크 착용 등 예방책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이웃나라이면서 작년 한중 인적 교류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메르스 사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지금은 다소 잠잠해진 모습이지만 지난달 말 한국인 40대 남성 K모 씨가 메르스 감염 사실을 숨기고 중국에 입국했을 때는 중국 내 혐한 분위기가 달아오지 않을까 우려될 만큼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베이징 같은 북쪽 지역은 덜하지만 상하이 등 남쪽 지역의 경우 교민들은 중국인들로부터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불안에 떨기도 했습니다. 중국 인터넷에도 악성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한국인을 비하할 때 방망이라는 뜻의 빵즈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한중 관계가 좋아지면서 자취를 감췄던 빵즈라는 표현이 최근 메르스 사태로 인터넷에 다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중국 누리꾼은 한국인의 입국을 전면 차단해야 한다는 등 과격한 댓글까지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은 없지만 만약 중국인 감염자라도 발생한다면 한국 비난은 한층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반면에 중국 정부와 언론은 한국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줘요. 중국인 감염자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중국인들의 한국 여행 취소가 잇따르는 등 한류에도 차질이 빚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달부터 8월까지는 여름 여행의 성수기인데요. 대만 언론은 단체 여행기 가운데 약 2,400명이 이 기간 한국행을 취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만 관광국은 또 월 평균 300건에 이르던 한국 여행 예약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당국은 우리나라 수도권 지역에 대해 여행 경보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앞서 한국관광공사도 지난 1일 현재 한국행 예약을 취소한 6호 중국인 관광객이 2천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며칠 전 통계인 만큼 한국 여행을 포기한 중화권 전체 여행객은 이미 5천 명을 훨씬 넘어섰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홍콩 관계자도 최근 며칠 새 한국행 여행객이 30%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한국 의료계와 교류 중단을 결정하는 등 인적 교류도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이 특파원. 10여 년 전 사스로 수백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중국.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1차적으로 중국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한국인 K씨 주변 인물들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중국 위생당국은 그와 밀접하게 접촉했던 78명을 모두 찾아내 격리 관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별다른 이상 증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국은 잠복기가 끝나는 9일 격리 관찰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K씨는 지난달 26일 아시아나항공편으로 홍콩에 도착한 뒤 버스를 통해 중국 후이저우로 들어갔습니다. 중국 국가항공은 또 사스 퇴치의 영웅으로 불리는 인물을 메르스 차단을 위해 투입했습니다. 중난산 중국 공정원 원사인데요. 그는 과거 사스 사태 때 확산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10여 년 전 사스가 유행하면서 중국에서만 5천여 명이 감염되고 이 가운데 340여 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격리 치료 중인 우리 한국인 K씨, 지금 현재 어떤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까? 네, 병세는 계속 호전과 악화를 오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도착 이후 상태가 악화돼 마스크를 통해 산소를 공급했지만 광저우 총영사관 측이 면담했을 당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4일 오후 병세가 여전히 중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 누리꾼들이 자신을 비난하는 걸 알고 있어 정서적으로도 불안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현재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 중심인민병원 중환자실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병원 측은 한국 가족 및 지인들과 통화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한편 한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 의사 13명과 간호사 40명 등 병원 의료진 전원이 투입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베이징 현지에서 이제 이봉석 특파원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사실 이제 경제적인 여파, 외교적인 여파까지 미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 국정 책임자들이 좀 어떤 단결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그렇죠. 보면은 오늘 쭉 뭐 여태까지 했던 얘기입니다만은 사실은 메르스는 뭐 치사율이 몇 퍼센트다 몇 퍼센트다 하지만 그건 사우디에. 그러니까 메르스가 이 지구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게 2012년이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뭐 치사율이라는 것도 아직 확실히 잡힌 것도 없는 것이고 다만 사우디의 경우에 특히 그 베두인족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공포입니다. 공포. 막 퍼지니까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는 것이지 지금 메르스라는 것은 물론 아직까지는 백신이 없어요. 아직까지 예방약은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치료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사람들은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있거든요. 이게 엄청난 공포에 질려 있는 가운데 오늘도 마침 오늘 점심때 가니까 앞에 저 젊은 아가씨 둘이서 막 얘기하는데 자기들끼리 슬쩍 귀를 기울여 봤더니 무슨 글쎄 사이언스지에 말이야. 뭐가 뭐 체인지가 나오고 뭐 보니까 요즘 뭐 인터넷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계적인 과학 잡지인 사이언스지에 이런 것이 나왔다더라. 라고 또 퍼나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부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부가 투명하지 못하고 정부가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 점점점 민심은 흉흉해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미국, 중국, 일본, 전 세계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 또한 나빠지는 거예요. 아까 이런 우리 부분에서는 황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정보 공개를 정부가 하기 시작했으니까 보다 이제 국민들의 대통령께서 이미 그저께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늦게 가고 왜 지금 그 병원도 그 평택 성모병원 하나만 밝히냐 이거예요. 다 밝혀라 이거예요. 더 투명하게 국민과 함께 같이 가자라는 말씀이고 이 교수님 사실은 오늘 좀 전에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34% 안팎으로 한 6%포인트가 일주일 만에 급락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당연히 떨어지는 게 맞죠. 여기서 올라가면 이상하죠. 사실 국민들은 결국은 이 메르스 사태 이것이 대통령한테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세월호 그 당시에 이 사건은 사실은 손쓸 수 없는 상황이고 천재지변에 가깝지만 이것은 사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국민들이 협조하면 가능하거든요. 그걸 하나로 묶어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런데 최정점에 계신 분이 대통령인데 사실 그동안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법 수정안 이거 가지고 뭐 논란 벌이고 서로 뭐 또 티격태격하고 있는 모습들이 사실 영향을 줬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사실 좀 한 박자 늦기는 했지만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모든 것을 장악하고 총리가 없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사실 경제 문제 앞으로 심각할 거예요. 여파가 이제 후행하기 때문에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틀림없이 나타날 것이고 또 한류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대외 관계도 또 그럴 것이고 여행객들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대책을 세우려면 결국은 관계부처 장관을 회의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움직여요. 총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누가 합니까?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이달 중순 정도에 뭐 해외 가시는 일정도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제 개인적 생각은 이번 주말이나 주 초까지 이게 어느 정도 수습국민 안 가면 사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그렇다고 해서 중요하다. 해외에 가는 것이 물론 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상황이
이런 상황이면 오히려 국민을 먼저 보고 네.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세월호 참사 후진국형 사고여서 온 국민들이 참 분노를 하고 참 참담했었는데 이번 메르스 사태는 정말 제대로 늦었지만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